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맞는 채용 프로세스에 맞게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컨설팅을 해드리는 취업의 전설의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승입니다. 2016년 이 새해를 맞아서요. 네네. 정말 새로운 계획과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다들 이 한 해를 바쁘게 보내고 계신데요. 특히 또 우리 취준생들은 그 각오가 누구보다 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맘때 가장 뜨겁거든요. 정말 뜨거워요. 예. 아우. 저희 이제 취업의 전설도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기에 출연해줬던 구직자 여러분들이 100여 명이 넘었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50여 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지금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야,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나왔던 분들의 그 취준생들의 그 절실함 알았잖아요, 저는. 그렇죠. 얼마나 절실한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지금 기쁜데요. 여러분들도요, 정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우리 취업의 전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네.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취업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아빠 미소가 그냥 저절로 지어지는. 어떤 미소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미소를. 아니, 안녕하세요. 보여줘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축하드립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말 구직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도 이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정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취업의 전설에 바로 네네. 신청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고요. 카페에서 좋은 정보들 많기 때문에 꼭 가입하십시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취업의 전설은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애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오늘의 고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차별화된 PR만이 성공의 길. 윤호상 고수. 개인의 장단점에 맞는 맞춤형 직무 코칭. 주기철 고수.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취업의 핵심 비결. 김성욱 고수. 역량을 표현하는 최적의 스피치 기법. 임송화 고수. 유머와 독서를 겸비한 취업 컨설팅의 달인. 고귀한 고수. 자, 오늘은요,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원하는 워너비, 그중에서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보고자 예. 하거든요. 사실 지금 목소리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 친구 너무 목소리 까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국계 기업 사실은 연봉도 그다음에 뭐 복지시설, 뭐 복리 복리는 아니겠네요. 네, 근무 환경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꿈일 수밖에 없거든요. 꿈의 직장.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또 시작에 앞서서요. 그 외국계 기업에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네네. 우리 구직자분들이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바로 모셔봐야죠.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전문성을 갖춘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김소현 지원자. 늘 배움의 자세를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지원자. 신속 적극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희 지원자. 사람을 위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송민수 지원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야, 용기를 내서 나와주셨네요. 아유. 네. 예. 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윤호성 교수님, 이 외국계 계열의 기업은 원어민처럼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사실 현실은 실제 이제 외국계는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죠, 실제. 근데 저 또한 이제 영어를 못해서 외국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도 못 간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구직자들이 가장 애매한 게 네네. 영어 이력서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면접 과정에 인터뷰 과정에 영어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요청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실제 면접은 1차 실무 면접의 경우는 대부분이 원어민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 내국인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임원 면접 때는 물론 이제 영어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볼 때도 실제 보면 스텝 조직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인사나 이런 쪽에서는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영어나 어학 능력을 굉장히 보지만 나머지 영업 직무라든지 기술 지원 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국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하지 특별하게 요구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 단순히 언어적으로 원어민적인 수준이 아니라 네네.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적극성만 있으면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해도 충분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거든요. 네. 또 다른 분도 교수님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김석 교수님. 네. 어떤가요? 자, 외국계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높은 기업들만 여러분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단계별로 5단계 정도로 구분된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좀 환상을 좀 깨시면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외국계 기업 취업하는데 첫 번째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영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네네. 근데 외국계 기업인데 웃긴 거는 외국어를 안 보는 외국계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많고 또 일례로 그렇게 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무조건 영어다. 라는 어떤 공식은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한번 어떤 기업들이 외국어 영어를 안 보는지도 한번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내가 영어가 부족하면 그런 외국계 기업도 도전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김성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직자들에게 선호가 높은 바로 외국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은요. 50%는 필수였지만 나머지 50%는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국어에 대한 과도한 네. 부담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겠네요. 하긴 저도 이제 대형 마트 중에 네. C를 지정하는 데 있잖아요. 있죠. 그 외국 계열. 갔더니 영어 다 안 쓰시더라고요. 예.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아니요, 네. 거기는 사투리도 쓰더라고요. 사투리도 쓰고. 예, 지방색이 그냥 철철 넘쳐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영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구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2015년 외국계 기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예, 주기철 교수님, 2015년은 어땠습니까? 예, 뭐 2015년 트렌드라고 해갖고 특별히 그 전에와 다르진 않은데요. 다르지 않아요? 예, 근데 그만 이제 안 중요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과거에는 항상 베스트 피플을 뽑는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네네. 언제부턴가 이제 라이트 피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라이트 피플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하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이 기본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 특성상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경력성을 좀 많이 뽑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뭐 파견이나 혹은 계약직 그런 경우를 뽑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바로 또 외국계 기업을 또 왜 선호하는지 저희가 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복지 제도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연봉, 그리고 해외 근무 기회, 그리고 서구식 기업 문화 등을 꼽아주었는데요. 김석 교수님, 우리 현장에서 구직자들 정말 많이 또 만나고 있잖아요. 이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놓치는 부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나요? 저 꼭 좀 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꼭 중요한 좀, 거예요. 네,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요. 네네. 우리 옛날에 레고라고 아시죠? 레고 코리아라는 회사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바나나의 뭐 D사 같은 경우는 미국계 회사였는데 일본계로 팔려갔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꼭 외국계 기업을 지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기업의 사업 연속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시고 가시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에 팔려가거나 그 회사가 한국을 철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까르푸란 기업. 철수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사업의 연속성이 강한 기업인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할로윈데이도 쉬고 쉬는 날 많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직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외국계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공영 교수님.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외국계 기업도 한국 기업하고 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거는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의 이런 차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제가 꼭 이걸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제임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네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고민을 막 하다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May I help you?라고 얘기를 하면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습니다. 딘 도슨이라든지 데이비스 피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가 보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프라이즈 출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외국계 기업조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토착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영어를 굳이 안 해도 직무에 따라서는 영어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더 계속 이어 나가자면 본론적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네네. 예,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은 예를 들어 직무에 있어서 경험과 경력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자기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성환 교수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 면접에서 영어 잘하는 거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웬만치 못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영어 면접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국계 기업은요. 일대다 면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대다가 아니라 면접관 여러 명에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 뭐뭐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냥 굉장히 대화하기식이고 그냥 제가 어저께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틀에 박힌 면접들을 준비해 가서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열정과 그다음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주기철 교수님, 2016년은 어떤 트렌드로 좀 반영이 일단은 될까요?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신다면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직무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를 찾아보고 그리고 비록 경험은 없지만은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공부에서 그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역량 부분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나면은 새롭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궁금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연 씨한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합니까?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 구직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보통 뭐 네이버 같은데 물어보면은 뭐 본인들끼리 묻고 본인들끼리 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구직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얻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국계 기업은 정보를 이렇게 크게 공개를 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시 채용이 많고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대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기간에 맞춰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일단 사실 우리가 이렇게 취업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준 사이트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 그럼요. 것들을 수시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식으로 구직 계속해서. 정보가 많은 것들을 계속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그런데 안 올리고 헤드헌팅으로 뽑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헤드헌팅에 이렇게 컨택을 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유학생이에요. 국내파 친구들은 그런데다가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리미리 등록하고 자기를 좀 갖춰놓고 그리고 항상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저도요. 그 언더커버 보스 보니까요. 네. 아무 때나 채용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송민수 씨의 궁금증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공대생으로서 그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기업들이 B2C인 기업보다 B2B인 기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이 기업들의 이런 것과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에서는 직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 얻는 게 있군요. 예, 임성호 교수님. 보통 진짜 그래요. 우리가 국내 기업들이 그나마 정보가 많은 거는 이렇게 주식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 외국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말 찾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 회사예요? 네. 근데 안내만 누르다가 다시 1번, 1번, 다시 1번, 샵 누르세요, 다시 1번 이러다 끝나는 경우도 그러다가 있거든요. 통화량 많다고 끊어버리고. 예, 지금은 점심시간이 아니니 1시 이후에 전화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시 후에 다시 걸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괜히 전화해가지고 저 이미지만 나빠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내일 면접인데 오늘 전화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딱 공고 떴을 때 나 여기 지원자인데 여기가 B2B 기업이라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 내가 여기에 적합한 지원자인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회자될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친구다.
어떤 애인지 주목해서 봐라. 오히려 이럴 경우가 더 있죠. 실제로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정보가 나올 때 밑에 그 우리 국내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인사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진짜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몇 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채용 시장에서 갑과 을의 그런 느낌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좀 봤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나마 좀 덜하지 않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만 있지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죠. 사실 요즘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까 저 송민수 학생이 지원했던 그런 얘기들 때문에 많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 팔고 손품 팔면 다들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도 좋지만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죠. 저희 뭐 저희 들어갔는데 막 경비가 맞고 이런 건 없죠. 경비가 맞기도 해요. 아 맞기도 해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라서. 그런 네, 경비 아니,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분도 한국 분. 그렇죠. 한국 존바뭐 이런. 네, 존바. 아니, 실제 그렇게 찾아가서 취업된 사례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부산 친구인데 부산에서 이제 메이저 국립대도 아니고 조그만 사립대였는데 서울에 있는 삼버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비에 앉아 있다가 한번 가고 두 번째는 그냥 같이 들어가는데 휩쓸려가 들어가고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적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실제. 아니 그건 그만큼 노리겠다는 게 열정이 있는 보이니까.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또 다른 외국계 기업의 검색어에 그 회사명 치면 관련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네이버에서 한글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지. 구글에서 찾으면 그 회사만 넣으면 그 회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다양한 뉴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찾고 친구들은 우리 한글에 네이버에서만 찾는다는 거죠, 실제. 원래 본사에 하는 역할이 우리 국내에서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건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지 생각 좀 해봐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거 아시죠? 그 외국계 기업은 어쨌든 경력사원을 더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입사원 뽑는데도 많이 치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직접 대학교에 가서 채용 설명회도 하고 신입사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합격 팁을 소개하는 순서를 좀 가져봤어요. 네, 바로 5개 네네. 외국계 기업의 합격 노하우를 네.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고수님들이 과연 어떤 기업을 선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들이 선택한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들인데요. 윤호성 고수님, 지멘스 코리아 어떤 기업입니까? 왜 이걸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멘스 코리아가 작년 2014년에는 선호도 조사에서 한 18위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올해 갑자기 7위로 떠오른 회사입니다. 지멘스 코리아는 의외로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직원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본사 직원만 해도 한 800여 명이 되는 회사고 1년에 40~50명 이상을 뽑는 회사입니다, 실제. 그리고 더군다나 선정한 이유는 제가 친한 절친이 제 과거 동기가 거기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그리고 또 김성욱 고수님은 한국 바스프를 선택하셨어요? 네, 제가 선정한 이유는 저번 주에 면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핵심 꿀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것 좀 알려주고 그러나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꿀팁은 나중에 오래오래 묻게 다음에 되는.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고기한 교수님, 악조노벨. 예, 악조노벨. 어떤 회사죠? 왜 선택한 이유가요? 악조노벨을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컨설팅을 해서 이 친구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네, 한 명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선택한 거야? 아니면 김성욱 교수님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기 싫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성욱 교수님한테 항상 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솔직해요. 네, 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주기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ASML 예. 코리아. 이 회사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 대표적인 반도체계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회사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관심받고 있는 회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는 법인에서 아마 신입사원을 가장 많이 뽑는 회사일 겁니다. 외국 회사에서. 매년 아마 한 60~70명 이상은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네, 임성환 교수님. 네. B8인가요? 네. 여기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해서 담배 회사예요. 아, B8가요? 네, 저는 네. 배트맨에서 네. 그래서 고담시 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여기가 아무래도 담배 회사다 보니까 직원 그냥 복리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네. 복리와 복지 킹입니다. 네, 진짜 좋고 연봉도 좋고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약간 자부심이 강한 회사라 한 번 떨어지면 1년 동안 아예 서류 지원도 안 되고요. 아, 한 번, 네. 약간 미국식이네요. 네, 정말 약간, 미국식이네. 네. 미국 그 아메리칸 비자 스타일, 이렇게 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해버리면 던지면 나와요. 네, 거기다가 연봉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는 2년 동안 해외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직무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고 해외에서 직접 근무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야, 근데 진짜 담배 회사잖아요. 그쵸. 끊기 어렵겠네요. 그냥 눕고 싶겠어요. 담배를 오히려 안 피우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요. 네, 그게 맞아요. 상관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담배 회사에서 담배만 폈으면 다 네. 아이고. 자, 그렇게 이제 고수님들이 선택을 한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한 또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바로 합격 키워드인데 합격을 위한 키워드인데 저희가 흔히 뭐 아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뭐 창의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창의 쓰시는 분 지우세요 지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바로 제가 출동할 테니까요. 정말 합격을 위한 키워드를 꼭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윤호상 고수님이 지멘스 코리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네. 윤우상 교수님 스토킹. 지멘스 코리아 스토킹. 왜? 스토킹이라고 던진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채용 공고에 스토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멘스 코리아가 의외로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보면 수시 채용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유니트 단위의 장들이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채용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인사팀에서 모집하는 형태보다는 각 파트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인사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이 알아가지고 스토킹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괴롭히라는 얘기죠. 자꾸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뽑는다는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서 숨어서 보라는 게 아니라 자꾸 괴롭히라는 괴롭히는 거죠. 거. 그래서 엄밀해서 근무하는 선배한테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취업까지 얻어먹는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토킹은 정답이다. 뭐냐면 예. 지멘스 코리아에 대해서 스토킹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외국계 회사를 잘 몰라요. 그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들고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껏 해봤자 하는 게 뭐냐면 인재상 뭐 비전 이런 걸 보는데 그 회사가 하는 아이템이 뭔지를 정확하게 물론 나는 다른 사업부에 가지만 지멘스 코리아가 어떤 영역을 하는지를 사전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없고 실제 지멘스 코리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자꾸 묻는다는 거 면접에서. 근데 맞아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직무에 대한 스토킹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외국계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효율성이고 성과입니다. 성과를 못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직무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채용 공고에 국내 기업과 다르게 외국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채용 공고에 어떤 역량을 가지는 거 있는지 그걸 본인이 맞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들어가서 지금 신입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잘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다는 구체적인 계획 정답이 아니라도 그것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스토킹하는 게 가장 지멘스 코리아에 유리한 겁니다. 사실 지멘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회사로서 전기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는 게 잘 없습니다. 그거를 스토킹하라.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고수님들의 얘기를 한번 잠깐 또 더 들어볼까요? 김성욱 고수님. 근데 제 지멘스 코리아 저도 좀 잘 아는 기업인 게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거기에 서치펌으로서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지멘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당히 중시하고요 밥 먹는 면접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대표이사님이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밥이 안 넘어가겠죠. 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잘 넘기느냐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랑 또 하나 리더십이 중요해요. 외국계 기업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역량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멘스가 방대한 일들을 UCT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역량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면접이 있으니까 그거 또 스토킹을 해서 꼭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네. 김성욱 교수님이 말하는 한국 바스프의 합격을 위한 키워드는 뭡니까? 저는 뭐 천편일률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굴리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싸가지 앤드 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한국 바스프 같은 경우는 인성과 영어 회화 실력을 아주 극강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싸가지 앤 암 찬호 뭐 이런 것처럼 네네. 영어를 좀 굴려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국 바스프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최하 대학이 어디였냐면 학교명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양대 공대가 최하 학교였습니다. 깔렸죠? 한양대 공대가 네, 한양대 공대가 최하 스펙이었고 자 참고로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실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심지어 생산 라인에 OP, 오퍼레이터를 뽑는데도 토익 60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토익. 생산직 예. 오퍼레이션이. 아. 예. 600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를 러시아로 아는 친구들은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다시 한번 인성과 토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익은 얘기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셨는데 인성은 왜 그러냐면요. 한국 바스프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심하거나 이런 과도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완전 배제합니다. 이건 꼭 꿀팁인데요. 또 어떤 편향된 정치 이념이나 편향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면접 때 얘기하시면 100% 불합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기철 교수님이 선택한 ASML의 키워드는 룰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룰이요? 예. 제가 롤은 좀 아는데 LOL 진짜 아니 다 저랑 같은 생각 하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꼭 취업하시길 빌어요. 예. 자, 네. 네. 뭐 줄 만들기는 아니고요. 룰 만들기인데 ASML에 있는 회사 그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반도체 룰을 바꾼다는 아주 극강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소양들, 만들어야 될 룰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하면은 뭐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또 문제 해결하는데 관심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엔지니어로서의 룰을 만들어가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ASML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죠? 바로 고기한 교수님 네네. 바로 악조 노벨 합격을 위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악조 노벨 다른 분들 다 좀 주옥 같은 외국계 기업에 맞춰서 다 영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롤 아니면 뭐 룰 뭐 다 영어를 쓰셨어요. 우리 굉장히 서민적으로 다단계씩 자소서 이게 키워드를 한번 제가 참 다단계씩 봤습니다. 자소서요. 네, 다단계씩.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뭐 한 번 내고 떨어졌다고 뭐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식으로 한 번 넣어가지고 연락이 안 오면요. 조금 바꿔가지고 변형해서 또 넣어보고 계속 연락 올 때까지 자기소개서를 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가장 다른 부분이다. 아니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저는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기업이죠? 이게 이제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식 사고방식을 하는 굉장히 네덜란드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삼성만큼 큰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아까 송민수 씨 질문하고 거의 겹쳐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모르면 그게 없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그게 안 좋은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이 저를 모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개그맨이시죠. 안 좋은 개그맨은 아닌데 네네. 근데 좀 모르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요. 좋은데.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세계 1위의 페인트 회사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단순히 페인트가 아니고 네네. 휴대폰이라든지 차 내부 페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코팅 이런 것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우리 노루표 이런 페인트가 아니라 와 이렇게 조선 뭐 이런 내장재라든지 네. 휴대폰의 코팅제라든지 코팅 네.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부터 전자장비 전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네 다음이요. 바로 임송하 교수님. 네. 바로 BAT. 네, 배트. 배트의 합격을 위한 키워드 뭔가요? 키워드는 무조건 영어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예, 무조건 영어라고 하면은 네. 예. 일단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다 영어 기업들을 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좀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보는 기업들 말고는 안 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대신 영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왜요? 세계적인 담배 생산 회사에서 왜 영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무조건 영어를 넣은 이유가 영어 못하면 외국계 넣지 마라가 아니라
보는 데는 필요하니까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계는 뭐 영어가 필요 없겠지만 여기는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은 거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키워드는 담력이에요. 담력이요? 네. 여기는 굉장히 압박 면접입니다. 외국계 영어로, 기업들이 아니요. 한국어로. 한국말로? 네. 여기 면접 보러 갔다 와서 우는 친구 많이 봤어요. 여자 아니, 영어는 친구. 배워서 근데 무조건 어디다 쓰고. 영어라며요. 근데 또 그러니까 면접은 한국어로? 네. 그냥 영어는 안 된 사람 오지 마. 이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영어는 네. 깔아놓고. 근데 아주 유창한 영어. 그래서 네. 그건 당연히 되는 애들이고 면접은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데 아주 압박. 그렇죠. 네. 그래서 말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건 왜 그런데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압박식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그걸 알고 가시면 좋을 이런 것 같아요. 기업들은 또 특징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데 사원이 되면 사원 번호나 사원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뭐 한국인 직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혜택을 받는 직원이다. 그래서 해외 근무도 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력한 압박 면접. 압박.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기가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아, 그렇죠. 밑장을 뺐을 것이요. 야, 해봐가 좋아.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구나. 혹시 개인기 이렇게 나오기 있어요? 이렇게라도 살려보려고 했어. 근데 느낌 확 오네요. 그죠? 자, 어떻게 고수님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취업의 컨설팅, 전설의 코칭 시작합니다. 서류 전형이야말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항상 얘기하지만 첫발이거든요. 첫걸음이죠. 이걸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자소서 이력서를 외국 계열 회사에 맞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게.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연 씨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선 교수님. 네. 네 분 다 같은 얘기를 할 건데 네 분 다 회사를 먼저 네. 얘기를. 좀 일단 회사를- 김소연 씨는 그랜드 힐튼 호텔을 지원합니다. 실제 자소서에 보면 지원 동기에 보면 힐튼 호텔의 그랜드 힐튼 호텔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는데 막연한 이유가 많아요. 그냥 봤다. 그럼 학교에서 이제 임원진이 와서 모교 방문해 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었다. 이거 엄밀히 말해서 이 그랜드 호텔 이외에 다양한 호텔도 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랜드 호텔만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실제. 그래서 그랜드 호텔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어떤 장점을 내가 이 임원진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찾아서 어떤 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종류는 더 중요한 거는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를 써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호텔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 나만의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장점이고 장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경험이 없고 마지막에 나만의 목표인데요. 이 나만의 목표는 뭘 보겠어요? 소연 씨가 그랜드 힐튼에서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남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실제. 그랜드 힐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목표가 있다면 실제 그걸 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거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다도 또 단점을 적어놨어요. 욕심이 많고 자기 주장이 떨어져서 고집이 세다. 솔직한 건 좋은데요. 이거 호텔 근무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건 노출하면 안 되겠죠. 저는 좀 고집 있다는 말을 저의 주관을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단어 표현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뭐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걸 또 좋게 다른 단어로 바꿔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캐치한 건데 그랜드 힐튼 호텔은 저로 하여금 다시 호텔로 돌아가고 싶게 했습니다. 이게 뭔진 알아요. 내가 딱히 근데 사실 어려운 게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난 다른 데도 넣을 거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명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내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호텔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다 이걸 넣은 건데 그 얘기인즉슨 저는 호텔 포기했었어요가 맨 처음 나에 대한 첫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은 호텔에 일했었던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포기했던 거를 돌아왔다는 거는 좋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면접관님들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무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그 문서 작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모든 게 바탕체인데 굴림체를 했었던 그런 칸이 있고요.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에 보면 반대로 얘기했는데 모든 게 다 굴림체인데 바탕체로만 되어 있는 게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글자 수 크기는 똑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BR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경력 사항에서 맨 마지막에 한 칸이 일부러 띄어져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과정에서 띄워져 있는 것조차도 자기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사무부서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당연히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적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일단 호텔 산업이라는 건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저로 하여금에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 둘째치고 세 번째 줄에 꿈꾸는 청년들은 위한 이거 뭔 말입니까? 청년들을 위한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꼼꼼함이 없다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불합격 사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부합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자기중심적 기질이 드러나는 역량 단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세요? 아닌데 이런 단어를 쓰시면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강점이란 부분은 표절 의심이 들어요. 본인 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는 누가 다듬어 준 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류 전형관이 가장 듣고 싶은 소연 씨 얘기는 뭐냐? 바로 소연 씨 본인 얘기예요. 절대 표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저는. 네, 이게 사실 뭐 단어 하나하나도 자기가 선택할 때 너무 부정적이고 봤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성향이 이렇지가 않은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송민수 씨의 자소서와 이력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교수님. 예, 송민수 씨 자기소개서 잘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분해 놓은 게 이게 보쉬의 전형적인 포맷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계 기업으로서 이런 형태의 포맷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회사가 지금 보쉬를 지원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원 동기부분에 있어갖고 본인이 보쉬를 지원하는 동기가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본인 한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UN 피스 페스티벌에서 일을 했다거나 동아리에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배웠던 게 뭐고 그것이 내가 보쉬에 지원하는 역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나타내 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그 팩트 중심으로만 쭉 서술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수정을 하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옆에 본인들이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씨, 예. 저희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윤호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호사 교수님. 아니 농담입니다. 고경 교수님. 예, 아니야.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삐졌으면 넘어가고요. 아니, 뭐 최홍만 버전으로 할까 갑자기 해서 그냥 생각이 나요. 최홍만입니다. 예. 송민수 씨,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정말 좀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 이런 것들만 눈에 일단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활동사항 보면 2014년부터 같은 해 동안 창업 동아리에 잠깐 6개월, 7개월 정도 있었어요. 보통 동아리는 한번 들어가면 4년 졸업할 때까지 보통 가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있었다. 이거는 뭐 스펙 쌓으려고 있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 강하고요. 그리고 또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송민수 씨가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과정이랑 이성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좋은데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일단 몸이 이뻐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셨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전 학교에서 기계공학부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뭐 교수님 얘기를 하십니다. 공학자의 기술은 사람을 위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거랑 거의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를 보고 보시를 지원을 했대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직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기업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보쉬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다 보는 방법에 유튜브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아주 간략간략하게밖에 없어서 보니까 뭐 직접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알게 됐구나 해서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나를 소개하라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식 자소서가 있다. 이게 지금 지원 동기가 나를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중에 가장 나를 소개하는 건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듣는 말 있잖아요. 일은 가르치면 된다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성격 및 특징 이게 아니라 일단 성장 배경 쭉 속에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 그거 하나를 짚어서 쭉 나열을 하고 그 와중에 대외 활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쭉 에세이로 쓰세요. 외국계 쓸 때는 나누지 마시고 하나의 흐름으로 에세이를 쓰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쓸 때 그 주제, 뭐 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네. 그러면은 음악을 약간 뭐 You Raise Me Up 같은 거 틀어놓고 네. 쓰면은 그런 거 틀어놓고 쓰잖아요. 네. 아침에 읽으면 엄청 손발이 오그라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감성이 풍부해져서 한 두세 장 쓰고 그래서 제가 고수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상희 씨의 자소서 이력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욱 교수님. 네. 자, 상희 씨는 첫 번째 그 SC은행을 지원한 동기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정답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역량은 어떠한 역량을 보여줄지에 대한 단계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껌 중에 미제껌이 제일 맛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어떤 결과물이랑 본인이 배운 점이 꼭 그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특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본론은 바로 가자는 얘기죠. 근데 역량을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에피소드를 적고 거기에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지가 빠졌어요. 1번 지원 동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상희 씨, 창희가 뭔지 모르시죠? 뭐 개그맨 남창희 씨 얘기하나요? 창희를 모르고 쓴 그 자기소개예요. 창희라는 건 뭐냐면 네네네. 어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대안을 추출해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창인데 그 상희 씨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마치 옳으니까 기업은 받아들여.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창의를 보여준 거라 좀 대안을 2가지 더 추가하는 그런 작성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창의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바탕에 두고 자기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내 경험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일단 저는 좋은 점은 좋은 점 있습니까? 네, 좋은 점은 네네. 제 느낌입니다만은 각 항목별로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적어놓은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SC,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를 잡아놓은 건 상당히 좋은 시도였고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담아가는 건 지금 옆에 고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연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5가지의 가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 예라고 할까? 그리고 창의에 대한 건 똑같은 지적인데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역량으로 표현되면서 매치되는 부분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좋은 키워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래요. 반지는 다이아 반지인데 겉에는 신문지로 쌌다고 생각해봐요. 이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기한 교수님. 예, 아이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체험만으로 해주세요. 예, 청바지가 좋아하는 여자 이 단어를 변진섭 씨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좋아합니다. 예. 이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좀 2갈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라는 건 일장문, 주장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잘합니다.
일종의 주장문인데 주장문은 주장 플러스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글씩 구성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스펙시피케이션이에요. 내 사용 설명서, 제1은행에 들어가기 위한 내 사용 설명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미괄식 구성으로 써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글을 쓸 때는 미괄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때 상희 씨처럼 헤드라이팅을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 양괄식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드라이팅을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희 씨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성이 느껴지는 거지. 뭐 일을 잘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물론 본인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제목을 넣은 이유는 제가 청바지를 잘 어울린다고 어필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청바지는 또 운동화를 신게 되니까 그만큼 제가 잘 돌아다니고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여성성이 강조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라서 놀랐어요. 일단은 가장 이게 상희 씨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자소서가 전부 상황이나 과정에 대해서 나열이에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랑 면접관이 보려는 건 뭐냐면 상희 씨의 노력과 행동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동했다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해 있어요. 특히 대화체 과연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지만 상희 씨의 장점은 전달 못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창의성 괜찮아요. 근데 창의성은 아이디어만 바꾸는 것도 창의라는 거. 근데 아이디어만 단순히 제시해버리면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바꾼 거 이외에 고객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노력을 많이 갖다 붙이면 이게 창의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 노력과 행동 중심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상희 씨의 자소서 이력서에 대한 평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평도 있었고요. 고쳐야 되는 이유도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고수님이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영호 씨의 자소서 이력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성호 고수님. 네, 시티은행 지원하시는 굉장히 좋은 은행이죠. 여기에 이게 보니까 첫 시작이 이렇게 돼요. 친애하는 인사부 담당자님께 이렇게 어우, 친절하다. 편지로 자기소개서를 편지 형식으로 써주셨는데 이게 이 외국식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고치니까 좀 어색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Dear 생각이 뭐 이런 거죠. 좀 들어요. Dear.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영어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쓰지 하다가 친구 도움으로 야, 외국계 기업 보니까 다 이렇게 쓰더라. 다 편지 형식으로 쓰더라.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하면 걔가 이렇게 받아 적어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 뭔가 한글 번역본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제가 말한 걸 친구가 번역해 주긴 했지만 그걸 제가 다시 번역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는 심지어 이렇게 써주셨어요. G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저의 장점, 첫째 의사소통, 뭐 둘째 뭐 계획, 뭐 세 번째 자신감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예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쭉쭉쭉 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뭔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차라리 저는 형제가 5명이라서 형제들을 잘 돌봐서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내 얘기랑 같이. 그렇게 좀 더 내 얘기식으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욱 교수님. 네, 제가 볼 때는 그 영호 씨의 입사증서는요, 너무 어디서 첨삭 받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썼나요? 아니면 첨삭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그 시티은행 네. 그 서류 전형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영어로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네. 한글로도 작성한 한 부씩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그냥 한번 써야 되겠다 하고 영어 잘하는 분한테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네. 받으면서 그러면 썼거든요. 그분이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영호 씨, 네. 이 영호 씨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분을 모실 걸 그랬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조금 국문부터 영문 레주메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 얘기를 쓰시는 게 가장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큰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인가요? 자신감은 제가 알겠는데 큰 자신감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자신감을 큰 자신감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시나 본데 빅 프라이드. 그러니까 빅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알겠는데 빅 프라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영어로 쓰다 보니까 좀 저 자신을 많이 부풀리고
형용사 같은 거 저를 꾸밀 수 있는 말들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큰 자신감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뭐 저의 능력 뭐 이런 걸 미약하게나마 큰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넘치고 뭐 능력이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할 말이 적으니까 그런 꾸미는 말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영호 씨한테 도움을 줬던 그분 있잖아요. 이 글을 쓸 때. 예. 그분은 이 회사에 뭐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 영어 잘하는 선배님. 그러면 영어 잘하는 구직자입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구직자가 구직자. 도와주셨답니다. 오해가 많은데 네네. 이 국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번역하는 게 영문 자소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번역해라는 거예요. 국문은 오히려 내가 쓰고 싶은 걸 좀 많이 써도 되고 영문은 거기를 핵심적으로 좀 심플하게 줄여 쓰면 되는데 단순히 번역해 놓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다르게 가도 돼요. 질문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 뭐 괜찮아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인사 담당자가 다 이제 한국 분이시고 그러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문 자소서랑 한글 자소서랑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한글 자소서에 오히려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영어 자소서는 약간 조금 그 제 수준에 맞는 영어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유창성을 보려는 거 아니라는 거 실제. 근데 이제 국문 자소서를 써놓고 난 다음에 진짜 핵심적인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걸 많이 넣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국내 기업과 다르게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면을 좀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는 하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영문 이력서, 영문 자소서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의 자소서 이력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외국 기업의 자소서 이력서를 쓸 때 이 점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주기철 교수님. 첫 번째는 형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커버레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레주메 혹은 자기소개서 하는 부분에 형식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는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안에 자기소개를 쓰는 데 있어.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화된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한 동기가 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이 회사가 어떻게 맞는가, 그리고 장래의 나의 비전은 뭔가, 뭐 이런 형태로 자기의 구조화된 틀을 갖고 그 틀에 맞춰서 써나가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경험한 것과 연결시키는 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별화를 가지려면 지원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문장 형태가 아닌 한 줄, 여러 줄로 자기의 핵심 역량을 3-4개만 뽑아서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외국계는 선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장 형태 위에다가 자기의 핵심 역량 3-4가지만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핵심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1분 소개, 자기소개 이런 거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홈리스의 자활 잡지인 빅이슈를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들리는 건 빅이슈밖에 없는데요. 착한 분인 건 알겠는데 은행에 들어서 열심히 일할 분인 거랑 확신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친절해 보이기 위해서 쓰는 여학생들의 말투인데 이렇게 하면 가식적이야.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욕 한 번 먹지 않고 다 친하게 지냈던 저의 능글능글함으로 군대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이 부족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뒤에서 욕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는 욕을 안 했는데 뒤에서 욕을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